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 책에 그림을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무실인 듯한 느낌이 들죠. 책상도 있고, 그리고 책상 위에 박스들이 많이 있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7. You can use some of mine. Oh my gosh! What's going on? Every stationery store is closed. How can I get materials for the morning meeting? What do you need, Alice? I have to prepare several small boxes by 9. I guess I can help you out. I have some leftovers from the last meeting. You can use some of mine. Do you need specific color? Not really. Can I see yours and choose? Of course. Here they are. Which color do you prefer, blue or green? Josh, you saved me. Thank you very much. 네, 좋은 표현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oh my gosh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다 아시죠? oh my gosh요. oh my god 대신에 gosh를 써서 표현을 똑같은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들으셨을 때 내가 모르는 표현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같은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은요, What's going on 이란 의미예요. 이거 노래 제목도 있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냥 통째로 외우셔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material이라는 말인데요. 모든 종류의 재료에는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자료다 그러면 class material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이 어휘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하나 표현 더 보고 넘어갈게요. leftove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은요, 남아있는 것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음식 남은 것에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냉장고에 남은 음식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leftover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만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by 9이란 표현인데요. 전치사 by는요,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여기 by 9에서는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서 그때까지라는, 그래서 9시보다 더 늦지 않은 그때까지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치사 by는요, which, 수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 found the post office by the lake. 호수 옆에서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즉 우체국이 호수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럴 때 by는 아까 쓰였던 이런 까지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위치의 전치사 어디 옆에 라는 의미 기억하시고요. 다음 예문 볼게요. I went home by train 해서 나는 집에 기차로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도 by train 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포인트는요. Which color do you prefer, blue or green? 해서 여기 정말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prefer이에요. 여러분, 우리 choose라는 단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choose와 prefer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의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냥 무작위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choose를 쓰죠. 근데 어떤 선호의 구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선호한다. 아니면 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둘로 나눠져서 이쪽 것을 이쪽보다 선호한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선호된다라고 할 때 prefer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도 알아두시고요. 선호라는 의미의 prefer는요, 전치사 to와 함께 쓰이는데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 prefer blue to green 하면 나는 그린보다는 블루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녹색보다 파란색이 더 좋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로고요. to 이하에는 덜 선호하는 것이 뒤로 갑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네, 마지막 만세 포인트인데요. You can use some of mine 이라는 표현인데 의미는 너는 나의 것들 중에 몇몇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건 mine이에요. mine은 1인칭 대명사 I의 소유 대명사죠. 그래서 의미는 나의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우리 대화에서 my box, 즉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지금 하나의 단어 mine으로 받으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소유 대명사나 이런 소유격 등이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칭 대명사는요, 인칭, 수, 그리고 격 등을 나타내면서 형태가 변화되는데요. 인칭에 따라서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수에 따라서 단수인 경우, 복수인 경우에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주격인 경우에는 I, you, he, she, it, we, you, them 이렇게 되고요. 목적격인 경우에는 me가 되고 you는 형태가 같죠. 그 다음에 he인 경우에는 힘이 되고요. she인 경우에는 헐이 되고요. it은 형태가 같아요. 그리고 we의 경우에는 us가 되고 you의 경우도 형태가 같아지고 them의 경우도 형태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주격과 목적격은 어떤 때 쓸까요? 당연히 주어는 주격 자리에 쓰겠죠. 주어 자리에는요, 당연히 주격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목적격 인칭대명사는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있었는데요. 소유격의 형태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요. 소유대명사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는데 얘네들이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소유격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위치예요. 소유격 다음에는 무엇이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소유격은 혼자서 쓰일 수가 없어요. 항상 반드시 명사를 같이 수반해야지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을 이렇게 대명사의 소유격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퍼스트로피 S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요. 어퍼스트로피 S 이런 거요. 예문을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We know his company 해서 his는 그야말로 he라는 대명사를 소유격으로 바꿔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he라는 사람의 이름이 피터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 같은 의미로 We know Peter's company라고 해서 apostrophe s로 똑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s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명사가 복수형이 돼서 s가 붙으면 s로 끝났는데 어퍼스트로피를 붙이고 또 s를 쓴다. s가 너무 많죠. 영어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s를 생략해 줍니다. 네, 하지만 people처럼 복수 형태가 s가 붙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유격을 만들어줄까요? 예, 원칙대로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런 경우예요. 보아하니 s로 끝났어요. 그때 글자들이 대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거 회사 이름 같은 고유명사가 되겠죠. 고유명사가 이렇게 s를 끝난 경우에 이 s를 생략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s, 어퍼스트로피 s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s인 경우는 앞에 있는 고유명사에 소속이 되는 그냥 이름 끝이 s로 끝났을 뿐이지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원칙대로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소유격이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했는데 명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형용사죠.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 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와 소유격을 어떤 걸 앞에 넣어야 되는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유격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꼭 형용사는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끼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소유격이 명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좀 더 간단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유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You know my company. 이 의미는 너는 나의 회사를 안다라고 해서 my company,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썼죠.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줄여주면 you know mine이라고 해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줄어서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소유 대명사 하나로서 좀 더 간단히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줄여진 소유 대명사를 또다시 더 간단한 대명사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면 좋겠죠? 예,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영어는요,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간단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생략도 많이 하고 대명사, 대동사 이런 거 많이 쓰니까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히 해주면 좋아요. 예, 넘어갈게요. 만세 표현입니다. 네, 좋은 단어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잔소리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잔소리한다. 어떤 표현 써야 영어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nagg이에요. 그래서 형은 잔소리를 계속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시면 My brother never stopped nagging에서 그야말로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결코 멈추지 않는서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외동이다라는 표현, 네, the only child 이렇게 표현 씁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명이 바로 외동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더도 같이 쓰죠. 그리고 첫째라는 의미로는 the oldest, 그럼 당연히 막내는 뭐가 될까요? the youngest. 일란성 쌍둥이는 identical to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도 있잖아요.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만큼 일란성 쌍둥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고요. 이 페이지에서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요거였어요. alike요. 우리 닮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거죠. similar. 근데 동사 look을 쓰면서 lookalike라는 말을 실제 원어민들은 회화에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A랑 B랑 닮았다 할 때 A랑 B랑 그야말로 A and B are similar 보다는 A and B look alike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야말로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이 표현이 좀 더 살아있는 영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만세 단어 볼게요. 여러분, 형제, 자매, 성별 따로 구별하지 않고요. 형제, 자매를 모두 통틀어서 쓸 수 있는 말이 sibling이에요. sibling 하면은 그야말로 나한테 형제, 자매가 뭐 몇 명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으니까 sister, brother 뿐만 아니라 sibling이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고요. 친척은 relative라고 부릅니다. 친척, 이 단어도 알아두시고 또 하나 좋은 단어는요. next of ki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미드를 정말 많이들 보시잖아요. 미드 같은 거 보면 범죄 드라마 같은 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피해자나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의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next of kin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를 꼭 알아두시고요. 가족에 대한 단어 공부한 김에 미국의 문화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미드 모던 패밀리 다들 보셨나요? 아주 재밌는 코미디죠. 엄청 성공한 코미디인데 이 코미디에서 보여주는 그 가족의 다양함이 실제 미국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전통사회보다 가족 구성원이 많이 다양해진 것을 이 드라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가족하면 이렇게 다양성이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도를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데 뭐 랭귀지 스쿨이나 이런 데서 패밀리 트리를 그리게 되면 뭐 메리지, 디보스, 싱글, 젠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개념이 아닌 현대 개념으로 다양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패밀리 트리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문화면에서 현대 가족이 많이 다양해졌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